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오늘은 12강 고려 내외 위기, 고려는 어떻게 대응했는가, 그 중에서 1교시에는 고려 전기의 대외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과서는 120쪽에서 123쪽을 보시면 잘 나와 있습니다. 오늘 1교시의 성취 기준은 여러분 고려 전기의 대외 관계, 여러분 전기는 초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외 관계는 고려와 고려 주변 국가의 관계를 알아보자는 건데, 교육 과정 상에서는 전쟁과 교류를 중심으로 알아보자 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주로 여기서는 전쟁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겁니다. 자, 이번 12-1강의 핵심 키워드, 거란, 서희, 강동 6주, 강감찬, 여진, 윤관, 별무반 이렇게 보려고 해요, 여러분. 자, 그러면 한번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자, 우리가 먼저 좀 사전에 볼 게 뭐냐면, 여러분 당시 동북아시아의 상황이에요. 자, 당시 동북아시아의 상황 어떤 상황이었느냐 보시면, 고려가 있고 고려 주변국으로는 중국에는 송나라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북방에는 요라는 나라, 그 다음에 여진족이 있었죠. 처음부터 요가 있었던 건 아니고 처음에는 거란족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여진족 있고 뭐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교과서에도 잘 나와 있어요. 교과서 120쪽에 나와 있는데, 고려는 당시에 중국과는 친선 관계를 맺고 있었고요. 이 북방 이민족과는 대립 관계였다. 특히 초반에는 이 거란족하고 대립을 좀 하죠. 송나라가 이 거란족을 고려를 통해서 견제했기 때문이기도 하고, 거란의 입장에서 중국으로 나중에 넘어오거든요. 요 나라가 된 다음에. 근데 아래를 치기 위해서는 이 후방에 송나라랑 친했던 고려가 약간 신경 쓰이잖아. 그래서 고려랑 대립하고 있었다는 거 여러분 아시면 되고요. 나중에 이따 얘기하겠지만, 요 나라가 멸망하고 나서 여진족이 또 여기를 차지해요. 여진족이 금나라가 차지하고 나서 마찬가지 여진족도 중국으로 가거든요. 자, 그러기 위해서 여진족도 고려랑 대립 관계를 맺고, 끝내 나중에는 우리나라가 금나라한테 사대 관계 맺게 되는 그런 흐름, 이제부터 좀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보시죠 여러분. 자, 우리가 먼저 볼 거는 거란의 침입이에요. 자, 여러분 지난번 마지막에 나왔던 왕이 성종이었죠, 여러분. 자, 성종 시기에 여러분 최승로의 건의를 받아가지고 성종이 중앙정치제도, 지방행정제도, 무슨 과거제도 등등 다양한 제도 정비를 한 거 아실 거예요. 자, 근데 이때 외부적으로는 거란이 1차로 침입해 들어와요. 자, 거란은 고려를 3번 침입해 들어옵니다. 그래서 1차, 2차, 3차 그림으로 잘 나와 있는데, 여러분 1차 침입과 관련해서는 서희 장군에 대해서 알고 있으시면 돼요. 자, 거란이 1차 침입한 거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거란이 중국으로 진출을 해야 되는데, 고려가 송나라랑 관계를 맺고 있으니까 후방이 불안하잖아? 그래서 쳐들어온 거야. 자, 이때 서희 장군은 여기 거란의 소손영이라는 장군과 만나가지고 이렇게 담판을 벌이죠. 그래서 여러분 121쪽 아래쪽에 역사 탐구 부분에 잘 나와 있는데, 여기서 이 서희 장군은 얻은 게 있죠, 여러분. 강동 육주라는 지역을 얻어요. 그 쌤이 지도를 통해서 보여주려고 하는데, 서희 장군이 여기를 얻은 건 뭐냐면 소선영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우리가 거란 너희랑 친하게 지내지 않으려는 게 아니다. 그 사이에 저기 여진족이 살고 있는 그 중간 지역 때문에 여진족이 우리가 가는 걸 막는다. 그래서 그 지역의 땅을 우리한테 넘겨주면 우리가 거길 관리를 해가지고 너희 거란과 관계를 맺겠다. 요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소선영은 여기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서희 장군만 믿고 가겠다. 이게 뭔 말이냐면, 그래, 너희가 그러면 이제 송나라랑 관계를 끊고 강동 육주를 우리가 주면 너희가 우리나라인 거란과 친선 관계를 맺겠다 이거구나 라고 하고 믿고 간 거죠. 자, 그랬는데 여러분 고려는 그 이후에 송나라랑 관계를 잠깐 끊기도 하지만 다시 복구도 하고 그래요. 자, 이렇게 되니까 여러분 거란 입장에서는 뭔가 배신감을 느낀 것 같기도 하고, 강동 육주라는 지역이 너무 아깝기도 하죠. 자, 우리가 2차 침략을 이어서 볼게요. 자, 여러분 거란이 2차 침략한 건 1010년부터 1011년 그때인데, 자, 이때는 목종이라는 왕이 있을 때예요. 자, 거란이 침략해 오고 싶었는데 이 목종 시기에 고려에서 어떤 사건이 발생하냐면, 강조라는 장군이
정변을 일으켜요. 반란, 쿠데타를 일으켜. 물론 처음에는 목종을 위협하는 세력을 제거하겠다는 명분이었는데 이 강조라는 사람이 끝내 목종을 몰아내죠. 몰아내고 목종을 몰아낸 다음에 현종을 즉위시켜요. 자, 거란은 이때 이 정변을 구실 삼아서 쳐들어와요. 그러니까 뭐 너희 내부에 혼란이 발생했다. 뭐 강조로 혼쭐 내주겠다. 뭐 이런 명분으로 들어온 건데 거란의 2차 침략은 그 강조 정변에 대한 어떤 그런 것보다는 1차 침략 때 뺏겼다기보다는 줬었죠. 그 강동 육주를 돌려받기 위해서 쳐들어온 거야. 자, 근데 이때 고려가 큰 위기를 겪어요. 개경을 뺏기기도 하는데 이때는 양규라는 장군이 활약을 해서 거란을 끝내 물리칩니다. 그래서 거란은 강동 육주를 회복하려는 그 목적은 달성하지 못하고 돌아가게 되죠. 자, 하지만 거란은 이 강동 육주라는 지역이 너무 아까운 건 계속돼요. 왜냐하면 중국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도 그 후방이 위협적이잖아. 자,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분 고려는 중국과의 관계를 끊지 않는단 말이에요, 완전히. 그러니까 계속 이제 거란은 배가 아플 수밖에 없었고 한 번 더 쳐들어오죠. 그게 3차 침략이에요. 자, 이때는 여러분 그 유명한 강감찬 장군 있죠? 자, 이 강감찬 장군이 여러분 귀주라는 데서 강 쪽에 물을 이렇게 막아가지고 터트림으로써 거란 대군을 물리치는 그런 큰 업적을 이뤘죠. 자, 이래서 거란은 고려를 세 번이나 침략을 하는데 끝내 고려를 굴복시키지 못하고 실패하고 맙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3차 침략 때 강감찬이 거란을 물리친 이후에 거란이 더 쳐들어오지 않지만 고려는 그 북방 이민족의 어떤 위협을 깨닫고 북쪽에 천리 장성을 쌓게 되죠. 여러분, 요 정도를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넘어가면요, 여러분. 지도를 통해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자, 지도를 보시면 아까 얘기했던 강동육주 지역이 여기에요. 이런 강동육주 여기에 6개의 주가 있죠. 요 마을을 거란이 넘겨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당시 고려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쪽에 여진족이 살아서 우리가 거란하고 관계를 맺지 못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요 땅을 우리한테 넘겨준다면 우리가 여기를 관리해서 거란과 관계를 맺고 중국과는 관계를 맺지 않겠다, 관계를 끊겠다 한 게 여러분 서희의 외교談판이었죠. 이건 성종식이었어요. 자, 근데 거란이 줬지만 우리나라는 완전히 끊지 않았다. 약간 세모라고 표시할게요. 자, 이러니까 거란은 쳐들어왔죠. 2차, 3차. 계속 이 지역을 돌려달라고 하면서 너희 왜 중국하고 관계 끊지도 않으면서 거기 왜 가지고 가냐 이거죠. 하지만 2차 때는 양규, 3차 때는 강감찬에 의해서 다 막히게 되고 그 이후에 이 지역에 천리장성이 쌓인다는 거 여러분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갈게요. 이 거란족이 그렇게 우리나라 3차 쳐들어오지만 실패하고 나서 그 이후에 무너져요. 무너지고 나서 여진족이 성장을 해요. 자, 처음에는 여진족은 거란보다 약했어요. 근데 거란이 무너지고 여진이 통합해 가면서 여진은 나중에 국가를 만드는데 그게 금나라가 돼요. 근데 여진족일 때 그냥 어떤 그 유목민족일 때는 우리나라의 이렇게 국경 부분을 약탈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 고려가 약간 먹을 것도 주고 옷도 주고 하면서 약간 회유하기도 하고 가끔씩 혼내주기도 하고 뭐 그런 관계였는데 너무 자꾸 이제 국경을 넘나들면서 우리 백성을 괴롭히니까 아직 여진족일 때 이때 윤관이라는 사람이 이 장군이 여기 옆에 나오는 것처럼 별무반이라는 군대를 만들어요. 왜 그랬냐면 고려가 여진족이라는 이 유목민족 군대보다 분명히 강했지만 어떤 여진족은 당시에 기마민족이에요. 말을 타고 빠르게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어떤 그런 게릴라성 전투에서 약했던 거야. 그래서 윤관은 이때 별무반을 만들면서 신기군, 신보군, 항마군으로 구성된 요 군대를 만들죠. 특히 여기에서 핵심은 이 신기군이라는 기마 병사예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여진족이 살고 있던 약간 동북 쪽에 한반도 동북 쪽을 정벌하고 나서 동북 구성을 쌓아요. 그러니까 그쪽에 9개 성을 쌓는데 지금 역사가들이 그걸 통칭해서 동북 구성이라고 해. 근데 이때 윤관이 아쉬웠던 건 뭐냐면 이게 성을 쌓았는데 여진족의 게릴라 전술을 계속 막아내기가 너무 힘든 거야. 그래서 고려 조정에서는 윤관을 처벌하고 이 동북 구성을 결국 돌려줘요. 여진족한테.
그 이후에 여진족은 민족을 통합하고 금나라라는 큰 나라를 만들고 나서 중국 쪽으로 쳐들어가죠. 자, 그러면서 이제 금나라는 어떻게 하냐면, 여진족일 때는 우리가 막 좀 형 같은 국가였는데, 금나라 같은 큰 나라가 되니까 이제, 전세가 바뀌어서, 이제 너희가 우리나라를 임금으로 대하고, 너희는 신하가 되라. 군신 관계를 맺자 하면서 사대 관계를 요구하죠. 자, 이때 많은, 내부 관료들은 어떻게 오랑캐들과, 군신 관계를 맺느냐 하면서 반대했지만, 여러분 조만간 볼 이자겸이라는 인물이 이 군신 관계를 오케이 하죠. 그래서 금나라의 그런 요구를 받아들이면서 여진과의 관계는 군신 관계로 일단은 일단락이 됩니다, 여러분. 그게 교과서 122쪽의 내용이었어요. 자, 123쪽을 보시면 교류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그거는 여러분 개인적으로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일단 1교시에 전쟁 중심으로 본 거는 거란에 대해서, 거란의 1차, 2차, 3차 침략, 그 다음에 여진에 대해서 처음에 여진족과의 어떤 회유책 그런 거, 그런 다음에 약간 당근과 채찍 같은 그런 정책, 그러다가 너무 자꾸 위협을 하니까 별무반을 만들어서 정벌을 했다가 그렇게 힘들게 얻었던 동북고성을 돌려주는 그런 과정. 그리고 그 이후에 금나라가 등장해서 사대 관계를 요구했을 때 결국 이자겸이라는 인물이 오케이 해서 우리나라는 금나라랑 군신 관계를 맺는 그런 흐름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럼 잠깐 쉬었다가 2교시에 여러분 그 다음 쪽에 보시면 교과서 124쪽부터 나오는 무신 정권의 성립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일단 1교시 수고했습니다, 여러분.